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과거 김 씨에게 3억 원의 수표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꺼낸 돌발 발언인데요.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깜짝 폭로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나왔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특검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돌발 발언을 꺼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로부터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김건희 특검에서 상세히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당시엔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까지 진술할 만큼 특검 수사에 협조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3억 원이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씨가 이 전 대표에게 10억 원대 투자를 한 적이 있다며 이 전 대표가 3억 원의 투자 수익을 냈고 원금과 수익을 모두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씨와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사건 이전에 또 다른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표 진술을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식을 잘 모른다던 김 씨 주장을 반박할 정황 증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 측은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며 주가 조작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특검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손상을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2달 뒤인 내년 2월 1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평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법정에서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김건희 씨로부터 거짓 진술을 부탁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압수수색 4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양평 군수였던 시절 김건희 씨 일가에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자신은 그럴 위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흥지구의 개발 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막판에 이른 김건희 씨 재판에는 김 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모델로 바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김 씨로부터 건진법사의 심부름 부탁을 받고 교환한 걸로 해달라는 회유를 받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검찰 조사 당시 샤넬 가방 등 선물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다 진술을 바꾼 데는 김씨 측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의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 일부 포함되는 만큼 충돌이 없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의 명품 선물을 김 씨에게 전달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는 거짓 진술을 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전 씨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마주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 금품을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특검에 금품 실물까지 제출했습니다. 증언대에선 전 씨는 김 씨 앞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 윤 씨로부터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뒤 자신의 처남에게 이 금품들을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았는지 묻자 그렇다고도 답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 씨는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말하는 게 맞고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또 마지막 종착역은 김건희 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씨에게서 받은 금품은 단순 선물일 뿐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주기 위한 청탁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김 씨와 윤 씨의 통화 녹음도 재생됐습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3월 자신이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며 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씨는 총재님은 하늘이 내린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기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재판을 지켜본 김 씨는 전 씨의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처음으로 맨 얼굴로 변호사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전 씨가 선물을 전달했다는 자백을 이어가고 통화 녹음이 재생될 때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듣기만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채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에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오히려 크게 분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 씨의 사법 리스크는 계엄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동안 김 씨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계엄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을 때 김 씨가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 측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본인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망가졌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취지였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V1에 앞서는 의미의 V0라는 은어로 회자될 정도였던 만큼 김 씨 입장에서 여러 계산과 구상이 있었는데 계엄으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는 분노가 표출됐다는 설명입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김 씨가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계엄을 함께 모의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계엄을 택하게 만든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 또 핵심 동기는 권력 독점과 유지였지만 직접적 요인은 아니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불거졌던 아내와 자신을 향한 리스크 역시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란 겁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 국면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통해 무마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의 핵심 인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 씨 간 관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이 만난 정황 등이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속인 천공과 계엄 개입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단의 도움을 기대하고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2022년 교단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의 장관급 4분에게 접근했고 2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며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특검과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금품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고 수사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제 이루어진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게 많다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백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결심 공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 거부를 반복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 씨가 답을 피하자 약 2분 만에 피고인 신문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실익이 없다며 재판 중계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는 이어진 재판부의 질의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모든 거래를 권오수를 통해 한 게 맞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 씨는 실제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권오수를 통해서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야 입을 뗐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자리에서 일어난 김 씨는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낮췄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만 김 씨는 특검이 말하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발언을 마친 이후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인의 재판 변론을 마무리한 김 씨는 이제 건진법사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1심 선고를 기다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백유빈입니다.